혼란스러웠던 고려말 동북면 유지로 성장한 이성계는 홍건적을 격퇴하고 왜구를 토벌하면서 중앙정치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요동정벌을 위해 떠난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최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임금으로 받들다가 1392년 공양왕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개척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1대 임금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지 10여일 후 최초의 교서를 내립니다.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려라 하고 모든 제도를 전 왕조와 같이 하겠노라. 태조는 민심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나라 이름을 곧바로 바꾸지 않았고 1393년에서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태조는 3대 정책을 건국 이념으로 삼아 기반을 닦았는데요. 정치 외교 면에서는 명나라를 섬기는 4대 정책을 펼쳤고 경제 면에서는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문화 면에서는 고려로부터 이어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 국가의 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이는 새 왕조를 향한 반발심을 잠재우고 사상적 기반을 새롭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태조는 조선 왕들 중 가장 많은 나이로 임금이 되었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였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무려 57세였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았으니 후계자를 고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그의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에게서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방원은 왕세자에 관심이 없어서 패스. 건국에 공을 세운 야심가 이방원이 있었지만 왕세자로 책봉된 이는 당시 11살이었던 막내 이방석이었습니다. 이방석은 이성계가 무척 아꼈던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개성인 개경은 오랫동안 고려 왕조의 터전인 동시에 이성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개경이 불편했던 이성계는 1394년 배산임수 명당터인 한양을 도읍으로 정합니다. 이 한양을 설계한 이가 바로 조선건국의 1등 공신 정도전인데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 사상과 유교 사상을 한양 구석구석에 담아냅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궁궐의 이름을 큰 복이라는 의미의 경복궁으로 짓고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게 됐죠. 또한 한양에 4대 문을 세워서 각각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라 이름 짓습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맛집 골목으로 유명한 피막골 역시 이때 설계된 골목인데요.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양반들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했는데요. 이 불편한 양반들의 행차를 피해서 다닐 골목을 설계해 준 거였죠. 이때 지어진 이름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으니 정도전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전이 꿈꾼 새로운 세상은 왕권 중심이 아닌 신권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를 이어주는 왕조 체제로 인해서 자질없는 왕이 대를 물려받았다가는 자칫 폭군이 탄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보다는 인재로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펼쳐나가는 게 옳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건 바로 강화된 경연 제도였습니다. 경연은 왕을 공부시키는 제도인데 왕이 신하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 각 2시간씩 정치와 학문을 의논합니다. 또 윤대라에서 각 관청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잠자기 전에는 상소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온갖 비판이 가득한 상소문을 읽게 하면서 조선의 왕들을 성군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옆나라 중국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조선과 명의 외교가 쉽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건국 초기의 명나라는 신생국가인 조선이 여진족과 동맹하여 명나라를 공격할까봐 계속 견제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1397년에 표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전은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과 중국 황태자와 황태후에게 바치는 전문인데요. 명나라가 조선이 올린 글귀가 모욕적이라며 조선의 사신을 억류하고 표전 담당자인 정도전을 잡아오라고까지 합니다. 적극적인 해명 끝에 사건은 결국 마무리가 되었지만 화가 난 정도전이 태조의 지원을 받아서 요동정벌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위해서 군사력을 보충한다고 이방원의 사병을 몰수하는데요. 결국 이방원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계획이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이지만 새 왕조가 세워진 이후 완전히 푸대접을 받았는데요. 이방원은
왕권이 강화된 왕조 중심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정도전과는 완전히 뜻이 맞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다 막내 동생에게 왕위 계승 자리도 뺏기고 정도전에게 사병까지 빼앗기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바로 정도전이 신의왕후 한씨의 왕자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형제 이방번과 세자 이방석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본인이 너무나도 아끼던 신하 정도전과 어린 동생을 죽인 이방원에게 크게 화가 났고 한양을 떠나서 고향인 함흥으로 떠납니다. 한편 이방원은 왕위에 바로 오를 수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힘만 있다고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명분이었는데요. 명분 없이 왕이 된들 신하들이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민심이 크게 동요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먼저 나라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둘째 형 이방과에게 왕위를 양보합니다. 이방과,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 정종은 흔히 드라마에서는 유약한 이미지로 묘사되는데요. 고려 말에는 장군이었던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서 외적을 맹수처럼 때려잡던 무인입니다. 다만 권력욕이 없었을 뿐이었죠. 그러던 그가 원치도 않던 왕이 됐습니다. 동생 대신 왕이 된 정종은 권력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항상 몸을 낮추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정종은 어찌 보면 처세술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이방원에게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말에 타서 공을 치는 경기인 격구에만 열중합니다. 정종 때는 개국공신이나 이방원이 아끼는 신하들이 엄청난 실세였는데요. 이 실세들이 설령 말썽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잠깐 귀양 보내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 실세들이 술을 먹고 마을에서 말썽을 부려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종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상소문이 빗발치는데도 동생 이방원 눈치를 보느라고 크게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정종은 그냥 격구나 치러 갈 뿐이었죠. 존재감 없는 왕이었던 정종에게도 업적은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바뀐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긴 건데요. 왜 명당이었던 수도를 옛날 고려 때 수도로 바꾼 걸까요? 정종은 여러모로 고려시대에 대한 향수가 강했고 형제끼리 고륙상쟁을 벌인 한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개경 환도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개경에서 다시 제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겁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간이 벌인 일이었는데요. 그 배후에는 무신 박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박포는 사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공을 세웠는데도 이방원이 자기를 1등 공신으로 인정해주질 않으니까 불만을 품고 이방원의 윗형인 이방간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이방간 역시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있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방원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이 이방간을 말립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결국 형 이방간을 잡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차마 자기 친형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 책임을 박포에게 돌려서 박포가 참수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원의 입지가 더 높아져서 정종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키고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본격적으로 왕위를 넘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방원을 왕세자로 삼는 거였습니다. 동시에 이방원이 군 통수권을 완전히 넘겨받는데요. 그 후에 정종은 정치에서 속 시원하게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니 조선 제3대 왕 태종입니다. 다음 편에선 야망가 이방원 태종과 태종보다 더 야망이 컸던 이도 세종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